지금 김미선 앵커 어떻습니까? 네. 지금 멜라니아 여사와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일정을 갔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은 평택 미군 기지로 가는 거를 저희가 알고 있는데 네. 멜라니아 여사는 왜 공식 일정을 같이 안 하고 지금 따로 어디를 가는 겁니까? 멜라니아 여사가요? 저렇게 가벼운 앵커가 스킨십을 하고 네, 아쉬운 듯이 손을 끝까지 꼭 잡고 있다가 이렇게 헤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예. 멜라니아 여사는 정동에 있는 미 대사관으로 이동해서 관계자들을 또 만나서 그 오찬을 함께 하게 됩니다. 미국 대사관이요? 잠시 뒤면 저희가 있는 이 근처로 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많은 이제 시위하는 분들이나 이렇게 도시에서 이제 보고 계신 지금 시민들께서 광화문에 그래서 함께 경찰분들이 많이 엄청난 지금 경계를 하고 있거든요, 경호를. 그렇죠. 그렇게 해서 조금 일정을 합류를 하게 되는데 1박 2일의 빠듯한 일정이다 보니까 시간을 좀 아껴 쓰기 위해서 예. 이렇게 서로 일정을 나눠서 한 것 같습니다. 일본에 도착했을 때는 군부대에 섰을 때 단상에서도 멜라니아 여사가 옆에서 계속 박수를 치면서 남편과 함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예. 이번에는 그런 모습은 보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하, 서로가 각기의 일정.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의 방한 일정이 1박 2일로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정상회담도 가져야 하고 내일 또 국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4년 만에 또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서 24년 만에 국회에서 또 연설을 하게 되는 아주 굵직굵직한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멜라니아 여사와 동시에 모든 일정을 다 하지는 않고 각기 역할에 따라서 이제 일정들을 소화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네, 잠시 뒤 그 기지에 가서 군인들을 만나서 격려하면서 점심도 먹게 될 텐데요. 예. 아까 현장 화면 보셨다시피 헬기가 떠나면서 또 계속 그 이후에 그 트럼프나 멜라니아의 이동을 돕기 위해서 캐딜락 원이라고 대통령 전용 차량이 이동하는 모습도 보셨는데요. 예. 캐딜락 원은 별명이 짐승 비스트입니다. 왜 비스트요? 네, 정말 이거는 탱크라고밖에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자동차거든요. 자동차가 탱크 같다고요? 네, 미국 정보당국은요. 대통령이 한국을 가는데 우리가 비스트를 두고 갈 수는 없지라고 하면서 이 차량을 공개했는데 예. 이 차량은 문의 두께가 30cm에 달하고요. 그리고 또 창문만 13cm 정도 두께라고 해요. 웬만한 바주카포 같은 게 날라와도 네. 터지지 않겠군요. 그리고 산소 공급 장치, 그리고 대통령이 부상을 당했을 때 수혈할 수 있는 피까지 담고 있는 차량이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에어포스 원도 대단하고 마린 원도 대단하고 비스트라고 이름 지어진 그 캐딜락 차량도 엄청난 그런 모습들. 지금은 에어포스 원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픽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첨단 통신과 보안 설비가 돼 있고요. 연료를 한 번 주입해서 지구의 3분의 1까지도 운항할 수 있다고 하고 공중에서 추가 급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늘에 떠다니는 요새라는 별명이 지금 지어져 있습니다. 김미선 앵커가 지금 설명하셨습니다마는 마린원이라고 하는 헬리콥터 그리고 캐딜락 원이라고 하는 자동차 역시도 에어포스 원에 그대로 탑승을 해서 대한민국에서 이제 떠다니고 또 길거리를 다니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펼쳐집니다. 이제 인증샷도 좀 아마 곳곳에 올라올 것 같은데요. 예. 마린원과 캐딜락 원은 이미 지난 5일에 한국에 도착해서 대통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평택 미군 기지를 가는데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도 동행을 할지도 사실 관심입니다. 아직까지는 일정들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과연 첫 조우를 어디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할지, 그리고 조우했을 모습은 어떠할지, 과연 조우했을 때 어떤 얘기를 나눌지도 관심입니다. 과거 다자 외교 자리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당한 친근함을 표시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과연 오늘은 어떤 표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의 악동 기질들 문재인 대통령이 평택 미군 기지를 직접 방문한다고 하네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조우는 평택 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잠시 뒤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같이 만나는 그런 장면이 대한민국에서 25년 만에 국빈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외국 정상으로는 대한민국의 처음 온 정상으로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게 되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캠프 험프리스를
가신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사실 이번 한국 방문을 두고 일본과 비교하는 등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일본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가깝게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을 보고 이번 한국 방문에서는 과연 우리 대통령은 어떠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인가 좀 걱정들이 많아 있었는데요. 네. 그러한 우려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특히 안보의 의미가 굉장히 강한 미군 기지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 방문함으로써 예.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우리 대통령이 미군에 대한 이런 애정이 얼마나 크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다음에 한미 동맹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예. 이런 부분을 본인의 행동으로서 직접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우리가 초청을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평택 미군 기지에 지금 도착을 했다는 저희 청와대 취재 기자의 얘기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평택 미군 기지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잠시 뒤면 이제 아까 마린원 헬리콥터를 탄 트럼프 대통령도 평택 미군 기지를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환영하면서 맞이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장면도 모두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 생중계가 가능할지 여부는 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실시간으로 이 시각 현재 캠프 험프리스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저 장면이 중계가 되는 겁니까? 그런 것 지금 같습니다. 캠프 험프리스의 과거 장면이군요. 예. 한미 정상이 세 번째 공식 회담을 앞두고 이제 미군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될 텐데요. 이번 국빈 방문 일정 중에 총 그러니까 2번의 식사를 정상이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한 번이었잖아요. 원래 정상 만찬만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그런데 이제 2번이 된 거죠. 미군 캠프 험프리스, 지금 왼쪽 화면에 나오고 있는 바로 저곳입니다. 최신식 시설입니다. 대한민국이 90% 이상의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주한 미군 기지, 거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첫 조우를 하고 첫 밥을 먹게 되는, 식사를 잘 함께 하게 아시겠습니다만은 되는데 같이 밥을 먹는다라는 게 외교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나 저희도 밥을 먹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 간의 이 관계 형성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아직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의 생각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미국의 정책으로 반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본인이 임명한 국무장관을 트위터로 좀 모욕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 과연 백악관의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스태프들이 충분히 의견을 전달하는지도 아직 의문이고, 그리고 예.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아하.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본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 더군다나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문재인 대통령 한 분뿐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 관계를 긴밀히 형성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외교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어떤 한 언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바로 말도 아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다라는 표현을 썼던데요. 과연 마린원에서 대한민국의 첫 발을 내디딘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일성을 할지, 아니면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넘어갈지도 관심일 것 같습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트윗을 날릴지도 관심인데. 근데 어떻게 보면 캠프 험프리스 자체가 한미, 저기서 이제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만난다는 게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요? 캠프 험프리스 자체가 한미 동맹의 하나의 상징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예. 저희 같은 경우 이제 1919년 최초의 이제 평택 비행장으로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일본 제국이 저거를 이제 설계를 했었거든요. 당시에 건설 계획을 세웠는데 결국은 만든 거는 우리나라 한국인에 의해서 전력 완성이 다 됐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한국 전쟁 중에는 이제 미국 이제 해병 항공대가 주둔을 해서 한국 전쟁을 치렀고, 왜 험프리스로 이름을 지었느냐? 1962년도에 헬리콥터 사고로 추락한 미국 수송대의 벤저민 험프리스 주니의 이름을 따서 캠프 험프리스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만큼 저기에는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어느 정도 한미 동맹을 결연하게 맺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표현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초 이제 K6라 부르는 이제 캠프 험프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점점 부지가 확대되면서 저 평택 일대에 미군 부대가 그만큼 커지고 그만큼 우리나라도 거기에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장소에서 둘이 처음으로 같이 만난다.
그것도 하나의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 속보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마린원이 지금 착륙을 했다고 합니다. 장면을 좀 보고 싶은데 그 장면까지는 송출이 생중계가 안 되는 모양인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조우 장면 저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 경호상의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보여드리려고 노력합니다만은 또 이 안전이 최고니까 경호가 그래도 두 분의 안전이 최고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저희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어메이커가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중국 가면 어떻게 되냐. 중국에서는 트위터를 트위터 차단하잖아요. 근데 가능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에어포스 원에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통신. 그러니까 통신을 차단을 해도 중국 당국에서 그렇군요. 통신을 해도 예. 비행기 안에서는 85개 이상의 전화 회선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트윗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저는 안 그래도 지금 트럼프의 트위터에 들어가 봤는데요. 아베 총리가 그 만찬 사진을 올린 거를 트럼프가 리트윗을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군요. 아베 총리와의 그런 만남과 예. 그리고 헤어짐에 대한 아쉬움을 에어포스 원 안에서 그 사진을 리트윗하면서 그렇게 찰떡 공조를 강조하면서 온 것 같은데 예. 지금까지 현재 나 한국에 도착했는데 기분 좋다 이런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군요. 6시간 전에 나는 멋진 신사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러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6시간 전에 남긴 적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최 기자 지금 얘기가 나오네. 멋진 신사, 파인 젠틀맨이라는 표현을 썼군요. 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그간의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인상, 예. 멋진 신사다 이런 식으로 아주 젠틀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방금 얘기한 대로 아베 총리의 트윗을 리트윗을 했는데 예. 아, 그 메시지는 일본과 미국 간의 흔들리지 않는 동맹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 예. 이런 평가, 아베의 평가를 트럼프 대통령이 리트윗을 했습니다. 세상의 동맹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거군요. 과거 사실 다자 외교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악수로 좀 악동 같은 행동을 좀 한 적이 있어서 여러 정상들이 특히 아베 총리가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그거 준비해 가야 된다 그래서 막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그런 건 없겠죠? 이번엔 뭐 다 양자니까요. 사실 뭐 이번에도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다자 외교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근감을 표현했던 저 장면이 나오고 있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끝까지 손을 놓지 않았네요. 네. 어제 그 일본 아키히토를 네. 만난 자리에서도 이 다른 예우보다는 어깨를 툭툭 쳤다는 그렇죠. 오바마 대통령 90도 인사를 했는데 트럼프 헤어질 대통령이 때, 헤어질 때 예. 그냥 팔 한번 툭 치고 이렇게 일본 왕이 그 퇴임을 앞두고 정말 예. 아주 잊지 못할 경험을 한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들기도 아마 하고요. 처음 예. 있는 경험이었을 거예요. 아마 예, 태어나서 일본 아마 처음이었겠지요. 일왕 네. 입장에서도 예. 이게 미국 대통령이긴 하지만 굉장히 좀 이게 친근한 표현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예우에 좀 어긋날 수도 있고 뭐 여하튼 어제 상당한 얘기들이 뭐 저렇게 저 툭툭툭툭 치는 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애정의 표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상당히 굉장히 그 스킨십을 아베 총리가 많이 했었습니다. 거의 뭐 차 타는 시간, 자는 시간 빼고는 스토커처럼 따라다녔다고 할 정도의 표현이 나올 정도로 아베 총리가 극진을 넘어서 엄청난 뭐 이 상황을 연출을 했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 과연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 것인지 일본과 바로 이어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지금 비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일본의 이 트럼프에 대한 예우 어땠습니까? 좀 과도하다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실제. 사실 일본이 타국의 정상, 특히 일본의 안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을 대하는 부분은 뭐 우리가 볼 때는 좀 과해 보이는 면이 분명히 있지만 예. 일본으로서는 트럼프뿐만 아니라 지난 미국 대통령들에게도 이러한 예우를 갖춘 대접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좀 중요한 것은 미국의
미국적인 요소를 가미한 일본 문화를 많이 알렸다는 것이죠. 예. 오바마 대통령 때는 이제 아주 유명한 초밥집을 그렇죠. 아베 총리가 직접 데리고 가서 예. 그 좁은 초밥집에서 이제 둘이 먹으면서 이러한 대화도 나눴고 이번에는 또 그거와는 대판역기. 다른 또 철판구이. 네. 예. 그 음식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일본의 문화를 많이 알리는 예. 그런 장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이러한 예우는 단순히 타국의 정상을 기분 좋게 한다는 네. 측면도 있지만 예. 그 과정을 통해서 자국의 문화, 음식 문화, 여러 가지 접대 문화를 알리는 그러한 장으로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잘하기는 잘해주고 그래도 뒤통수는 제대로 맞았다. 돈 문제에 있어서는 사업가 기질이 있는 트럼프한테 예. 제대로 당했다라는 평가도 나왔는데요. 최현무 기자, 오늘도 트럼프가 트윗을 날리면서 문재인 대통령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할 거야 라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이 뭘까 저는 무섭더라고요. 네, 뭐 모든 것 여기서 뭐 we can all work it out 이게 뭐 그런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 그다음에 이 동북아 정세에서 한국과 미국이 어떤 동맹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냐. 예. 특히나 한미일 간에 어떤 협력 체제를 구축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더 중점이 주어지지 않았을까.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실제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만큼의 충격적인 경제적인 부담을 지을 수 있다는 우려도 현대자동차는요? 상존합니다. 현대자동차는요? 그렇습니다. 뭐 예. 우리가 만약에 미국과의 어떤 FTA가 지금 개정 협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일 미국이 초점을 두고 있는 건 역시 자동차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충분히 전략을 짜서 잘 대처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그런 경제적인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우리 정부도 계획을 짰을 거라고 봐요. 이미 그렇죠. 일본에 지금 바로 이틀 전에 선례가 있었거든요. 하루 전이었죠.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기업, 일본 경영자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일본과의 무역은 공평하지 않다 그러면서 뭔가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일본이 생각했을 때는 일본 재계에서는 일본이 대일 무역 적자가 미국 전체 무역의 한 10%뿐이 차지를 안 하는데 왜 우리한테까지 이렇게 직접 미국의 대통령이 와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식의 좀 반감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에서의 발언을 마치고 우리나라로 넘어온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관계에서 이제 FTA 문제를 놓고 이런 말을 안 하리란 보장은 없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예.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강한 발언이 나오면서 압박을 줄 수도 있는 거고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우리 자, 정부에서는 대비를 했을 지금 거라고. 저 캠프 험프리의 장면이 저희 생중계가 가능합니다. 지금 이 장면입니다. 바로 예. 캠프 험프리스의 모습이 그대로 생중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 관계자와 얘기를 하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주한미군에 있는 한국군입니다. 자, 신호들이 사실 썩 좋지가 않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미국 대통령도 그렇고 대한민국 대통령도 그렇고 경호상의 문제, 그 의전상의 문제 등의 상황들이 전파 차단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요. EMP탄을 터뜨린 거 아닐까요? 뭔가 기계가 갑자기 먹통이 된 것 같아요. 예, 저희 대한민국 네. 그 대통령을 수행하는 차 가운데 네. 위에가 약간 높은 차가 있는데 바로 그게 EMP탄까지는 아닙니다만 실제로 EMP탄과 비슷한 전파 차단을 하는 차들이 같이 수행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전파를 통해서 생중계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들이 좀 있다라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생중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장면들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점 시청자 여러분께서 알고 보셨으면 그 좋겠습니다. 부대에는 아직까지도 사실 건축 중인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이요? 네, 특히 뭐 우리나라의 건설사를 전혀 쓰지 않고 이제 미국에서 장비를 모두 들여와서 하는 통신센터 같은 부분이 아직 공사 중에 있는데요. 뭐 이제 미국 기지를 방문하게 되면 사실 카메라도 놓고 가야 되고 뭐 휴대폰도 놓고 가야 되고 사진 촬영이 전혀 불가한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뭐 역사적인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미국 기지에서 만나는 장면을 중계를 하면 좋겠지만은 그러한 여러 가지 제약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예. 화면으로 비춰지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자, 캠프 험프리스에서 이제 한미 장병들과 오찬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군인들이니까 뭔가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북한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정말 뭐 밥만 식사만 할까요? 그래서 일본 공군 기지에 처음 착륙했을 때 했던 메시지도
그 어떤 국가도 미국의 의지를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예. 좀 강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조 장면은 조금 전에 이제 마린원을 타고 내리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 장면을 저희가 순차로 지금 보여드립니다.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맞이하는 분은 지금 대한민국 군인, 주한미군에 있는 대한민국 이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뒤에는 매티스 국방장관이죠. 연합사 아닙니다. 부사령관으로 틸러슨. 보이고요. 틸러슨이구나.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그렇게 싸우시기도 같은 헬기를 타고 저렇게 오셨네요. 험프리스에 있는 우리나라 군 관계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고요. 또 한미 연합군과 함께 인사를 한미 하고 연합사 관계자들, 그렇죠? 네. 형성들. 그리고 그 옆에서 브리핑과 설명을 하는 분은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국 사령관입니다. 오찬까지 함께 브리핑을 같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북한 관련 메시지 어떨 것 같습니까? 세게 나올까요? 제 생각에는 일본에서도 북한에 관해서 공조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강하게 했고 예. 이번에 평택 기지에 와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특히 미국 군인들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존경은 대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네. 미국에 전하는 메시지도 될 것입니다. 자국의 군인들이 한국에 주둔하면서 미국과 한국 동맹을 위해서 이만큼 노력하고 고생하고 있다는 점에 치하를 할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한국을 방해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북한이라는 문제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미 공조가 잘 되어야 하고 아마 이 평택 기지가 그러한 상징으로서 해석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평택 기지가 처음 만들어질 때를 생각해 보면 과연 한강 이남으로 주한미군 기지가 저렇게 크게 지어졌을 때 한미 공동방위에 문제가 없느냐 그런 우려도 많았습니다. 사실, 그랬었나요? 예,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저기 보면 사실 그 전에는 주한미군들이 그 가족들과 함께 살기는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예. 서울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한강 이 부분.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상당히 잘 갖춰져 있고 전 세계 외국에 있는 미군 기지 중에서 가장 최첨단의 가장 좋은 시설입니다. 그만큼 한미 동맹을 우리가 그만큼 서포트하고 있다. 예. 이런 걸 보여주는. 그리고 주한미군 장병들이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아하. 충분히 편안하게 생활하면서 네. 한국 방위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아주 강한 시그널을 준 그런 장소에 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많은 것을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번에 주일 미군들을 만났을 때 미군들이 트럼프를 보더니 트럼프의 국내 지지율은 30%밖에 안 되지만 예. USA, USA 외치면서 트럼프한테 공군 잠바를 입혀주고 박수치고 환호하더라고요. 오늘도 타지에서 일하고 있는 주한 미군들은 열광적인 환호를 보낼 걸로 보이는데요. 예. 그 환호에 트럼프는 북한, 북한, 우리 미국은 말이야 하늘, 바다, 육지에서 압도적인 힘을 자랑하고 있어라고 과시를 했거든요. 이번에는 그럼 더 센 발언이 나오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 네. 대해서 우리는 좀 이제 평화적인 해결책, 그다음에 우리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지만 미국으로서는 지금 궁극적인 협상을 위해서라도 군사적인 옵션을 강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그다음에 미군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밤에 당장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네. 북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요. 아마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잠시 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첫 조우를 하고 대한민국 땅에서요. 그리고 그렇죠? 한미 장병들과 오찬을 함께하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같이 점심 식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예정돼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그대로 다 보여드리지 못한다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만은 잠시 뒤에 영상이 저희가 다 녹화가 돼서 순차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표정으로 조우를 했는지,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색깔의 넥타이와 이 상황들을, 무늬를 보여줬을지, 그리고 어떤 얘기를 나눴을지 저희가 현장을 그대로 최대한 빨리 정확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파란색 넥타이를 맸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요? 예. 왜요? 아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출발할 때 그 넥타이 색깔을 바뀌기 지금 저 때문에 파란색이죠? 예, 그러니까 그걸 맞추기 위해서
파란색인데 또 빨간색으로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제가 보기엔 아마 같은 색깔 계열로 맞추지 않을까. 뭐 문재인 개인적인 대통령 생각입니다. 평소에도 사실 파란색 넥타이를 좀 많이 매셨었어요. 예. 오늘 과연 어떤 색깔의 넥타이를? 그리고 김정숙 여사하고 멜라니아 여사도 오늘 만납니까? 네, 오늘 만나는 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저녁 그리고- 만찬에서 아무래도 네. 함께하게 되겠죠? 예. 네,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예정에 없이 뭐 아주 갑자기 결정이 돼서 지금 평택 기지에 가서 처음 만나는 장소가 한국 땅에서 처음 만나는 장소가 주한미군 기지, 예. 그 한미 장병들과 함께 만난다는 점. 이게 정상들이 어디서 만나는지 그 분위기, 그 현장, 장소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 점에서 보면 한미 동맹을 강조할 수 있는 그리고 같이 주한미군 장병들, 한국군 장병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함께 호흡한다는 이런 점도 사실 정상 외교에 있어서는 상당히 무시할 수 그럼 없는. 김정은은 네. 굉장히 압박을 받겠네요. 그렇죠. 그런 아주 아. 강력한 메시지. 특히 문 대통령이 직접 가서 같이 한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러한 부분이 이제 1박 2일 동안 어떠한 의제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이야기가 오고 갈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이야기 이제 나눴던 것처럼 일본에서 아주 극진히 대접을 했는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무역 역조에 대해서 강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 일본과 이제 미국 정부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한 발언을 할까봐 사실 무역 부분은 이제 아소다로 부총리와 네. 펜스 부통령 사이에 좀 이야기를 하고 예.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 사이에서 좀 안보 부분만 이야기를 하자 이런 식으로 좀 조율이 됐었는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던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평택 험프리스 기지를 방문할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 것은 이러한 의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방면으로 좀 한미 안보 동맹 강화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좀 이끌고 가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일본 언론에서는 사실 뭐 미일 관계를 굉장히 돈독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이의가 없지만 네. 결국엔 통상 분야에서는 굉장히 일본이 많이 손해를 본 것이 아니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일본 경제 사장들 몰아놓고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일본은 자동차를 실어다 팔기만 했지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을 생각을 하지 않았냐라고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일본 언론에서도 이 통상 분야에서는 별로 큰 소득이 없었다. 예.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일본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평택 미군 기지 화면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로이터를 통해서 지금 생중계 화면이 들어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로이터 화면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그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이 이 과거의 모습들이군요. 지금 로이터 화면들이 들어오다 안 들어오다 지금 계속 그러고 있어서 지금 이전 화면들만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오늘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는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국내 정치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들이 지금 영상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상황들은 잠시 저희가 뒤에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후 시간이 좀 지나면 안정적으로 화면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미군들이 트럼프와 열광하고 또 트럼프는 미군들과 주한 군인, 우리 군인들에게 어떻게 그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남기는지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미선 앵커 어떻습니까? 네. 지금 멜라니아 여사와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일정을 갔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은 평택 미군 기지로 가는 거를 저희가 알고 있는데 네. 멜라니아 여사는 왜 공식 일정을 같이 안 하고 지금 따로 어디를 가는 겁니까? 멜라니아 여사가요? 저렇게 가벼운 앵커가 스킨십을 하고 네, 아쉬운 듯이 손을 끝까지 꼭 잡고 있다가 이렇게 헤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예. 멜라니아 여사는 정동에 있는 미 대사관으로 이동해서 관계자들을 또 만나서 그 오찬을 함께 하게 됩니다. 미국 대사관이요? 잠시 뒤면 저희가 있는 이 근처로 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많은 이제 뭐 시위하는 분들이나 이렇게 도시에서 이제 보고 계신 지금 시민들께서 광화문에 그래서 함께 경찰분들이
많이 엄청난 지금 경계를 하고 있거든요, 경호를. 그렇죠. 그렇게 해서 조금 일정을 합류를 하게 되는데 1박 2일의 빠듯한 일정이다 보니까 시간을 좀 아껴 쓰기 위해서 예. 이렇게 서로 일정을 나눠서 한 것 같습니다. 일본에 도착했을 때는 군부대에 섰을 때 단상에서도 멜라니아 여사가 옆에서 계속 박수를 치면서 남편과 함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예. 이번에는 그런 모습은 보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하, 서로가 각기의 일정.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의 방한 일정이 1박 2일로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정상회담도 가져야 하고 내일 또 국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4년 만에 또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서 24년 만에 국회에서 또 연설을 하게 되는 아주 굵직굵직한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멜라니아 여사와 동시에 모든 일정을 다 하지는 않고 각기 역할에 따라서 이제 일정들을 소화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네, 잠시 뒤 그 기지에 가서 군인들을 만나서 격려하면서 점심도 먹게 될 텐데요. 예. 아까 현장 화면 보셨다시피 헬기가 떠나면서 또 계속 그 이후에 그 트럼프나 멜라니아의 이동을 돕기 위해서 캐딜락 원이라고 대통령 전용 차량이 이동하는 모습도 보셨는데요. 예. 캐딜락 원은 별명이 짐승 비스트입니다. 왜 비슷해요? 네, 정말 이거는 탱크라고밖에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자동차거든요. 자동차가 탱크 같다고요? 네, 미국 정보당국은요. 대통령이 한국을 가는데 우리가 비스트를 두고 갈 수는 없지라고 하면서 이 차량을 공개했는데 예. 이 차량은 문의 두께가 30cm에 달하고요. 그리고 또 창문만 13cm 정도 두께라고 해요. 웬만한 뭐 바주카포 같은 게 날라와도 네. 터지지 않겠군요. 그리고 산소 공급 장치 그리고 대통령이 부상을 당했을 때 수혈할 수 있는 피까지 담고 있는 차량이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에어포스 원도 대단하고 마린 원도 대단하고 비스트라고 이름 지어진 그 캐딜락 차량도 엄청난 그런 모습들. 지금은 에어포스 원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픽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첨단 통신과 보안 설비가 되어 있고요. 연료를 한 번 주입해서 지구의 3분의 1까지도 운항할 수 있다고 하고 공중에서 추가 급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늘에 떠다니는 요새라는 별명이 지금 지어져 있습니다. 김미선 앵커가 지금 설명하셨습니다마는 마린원이라고 하는 헬리콥터 그리고 캐딜락 원이라고 하는 자동차 역시도 에어포스 원에 그대로 탑승을 해서 대한민국에서 이제 떠다니고 또 길거리를 다니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펼쳐집니다. 이제 인증샷도 좀 아마 곳곳에 올라올 것 같은데요. 예. 또 마린원과 캐딜락 원은 이미 지난 5일에 한국에 도착해서 대통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평택 미군 기지를 가는데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도 동행을 할지도 사실 관심입니다. 아직까지는 일정들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과연 첫 조우를 어디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할지 그리고 조우했을 모습은 어떠할지 과연 조우했을 때 어떤 얘기를 나눌지도 관심입니다. 과거 다자 외교 자리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당한 친근함을 표시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과연 오늘은 어떤 표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의 악동 기질들 문재인 대통령이 평택 네. 미군 기지를 직접 방문한다고 하네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조우는 평택 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잠시 뒤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같이 만나는 그런 장면이 대한민국에서 25년 만에 국빈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외국 정상으로는 대한민국의 처음 온 정상으로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게 되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캠프 험프리스를 가신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사실 이번 한국 방문을 두고 일본과 비교하는 등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일본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가깝게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을 보고 이번 한국 방문에서는 과연 우리 대통령은 어떠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인가 좀 걱정들이 많아 있었는데요. 예. 그러한 우려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특히 안보의 의미가 굉장히 강한 미군 기지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 방문함으로써 예.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우리 대통령이 미군에 대한 이런 애정이 얼마나 크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다음에 한미 동맹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예. 이런 부분을 본인의 행동으로서 직접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초청을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평택 미군 기지에 지금
도착을 했다는 저희 청와대 취재 기자의 얘기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평택 미군 기지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잠시 뒤면 이제 아까 마린원 헬리콥터를 탄 트럼프 대통령도 평택 미군 기지를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환영하면서 맞이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장면도 모두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 생중계가 가능할지 여부는 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실시간으로 이 시각 현재 캠프 험프리스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저 장면이 중계가 되는 겁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캠프 험프리스의 과거 장면이군요. 예. 한미 정상이 세 번째 공식 회담을 앞두고 이제 미군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될 텐데요. 이번 국빈 방문 일정 중에 총 그러니까 2번의 식사를 정상이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한 번이었잖아요. 원래 정상 만찬만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그런데 이제 2번이 된 거죠. 미군 캠프 험프리스 지금 왼쪽 화면에 나오고 있는 바로 저곳입니다. 최신식 시설입니다. 대한민국이 90% 이상의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주한 미군 기지. 거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첫 조우를 하고 첫 밥을 먹게 되는 식사를 잘 함께 하게 아시겠습니다만은 되는데 같이 밥을 먹는다라는 게 외교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나 저희 엑스라 브레는 이제 캠프 험프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점점 부지가 확대되면서 저 평택 일대에 미군 부대가 그만큼 커지고 그만큼 우리나라도 거기에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장소에서 둘이 처음으로 같이 만난다. 그것도 하나의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 속보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마린원이 지금 착륙을 했다고 합니다. 장면을 좀 보고 싶은데 그 장면까지는 송출이 생중계가 안 되는 모양인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조우 장면 저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 경호상의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보여드리려고 노력합니다만은 또 이 안전이 최고니까 경호가 그래도 두 분의 안전이 최고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저희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어메이커가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중국 가면 어떻게 되냐. 중국에서는 트위터를 트위터 차단하잖아요. 근데 가능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에어포스 원에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통신. 그러니까 통신을 차단을 해도 중국 당국에서 그렇군요. 통신을 해도 예. 비행기 안에서는 85개 이상의 전화 회선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트윗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안 그래도 지금 트럼프의 트위터에 들어가 봤는데요. 아베 총리가 그 만찬 사진을 올린 거를 트럼프가 리트윗을 했어요, 지금. 그래요? 우리나라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군요. 아베 총리와의 그런 만남과 예. 그리고 헤어짐에 대한 아쉬움을 에어포스 원 안에서 그 사진을 리트윗하면서 그렇게 찰떡 공조를 강조하면서 온 것 같은데 예. 지금까지 현재 나 한국에 도착했는데 기분 좋다 이런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다만 없군요. 6시간 전에 나는 멋진 신사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러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6시간 전에 남긴 적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최 기자 지금 얘기가 나오네. 멋진 신사, 파인 젠틀맨이라는 표현을 썼군요. 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그간의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인상, 예. 네. 멋진 신사다 이런 식으로 아주 젠틀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방금 얘기한 대로 아베 총리의 트윗을 리트윗을 했는데 예. 또 밥을 먹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 간의 이 관계 형성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아직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의 생각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미국의 정책으로 반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본인이 임명한 국무장관을 트위터로 좀 모욕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 과연 백악관의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스태프들이 충분히 의견을 전달하는지도 아직 의문이고 그리고 예.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아하.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본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 더군다나 한미동맹과 관련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문재인 대통령 한 분뿐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 관계를 긴밀히 형성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외교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어떤 한 언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바로 말도 아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다라는 표현을 썼던데요. 과연 마린원에서
대한민국의 첫 발을 내디딘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일성을 할지, 아니면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넘어갈지도 관심일 것 같습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트윗을 날릴지도 관심인데. 근데 어떻게 보면 캠프 험프리스 자체가 한미, 저기서 이제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만난다는 게 큰 의미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캠프 험프리스 자체가 한미 동맹의 하나의 상징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예. 저희 같은 경우 이제 1919년 최초의 이제 평택 비행장으로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일본 제국이 저거를 이제 설계를 했었거든요. 당시에 건설 계획을 세웠는데 결국은 만든 거는 우리나라 한국인에 의해서 전력 완성이 다 됐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한국 전쟁 중에는 이제 미국 이제 해병 항공대가 주둔을 해서 한국 전쟁을 치렀고, 왜 험프리스로 이름을 지었느냐? 1962년도에 헬리콥터 사고로 추락한 미국 수송대의 벤저민 험프리스 주니의 이름을 따서 캠프 험프리스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만큼 저기에는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어느 정도 한미 동맹을 결연하게 맺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표현돼 있고, 그러다 예. 보니까 최초 이제